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학 1 공학 계열 학생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주제가 있을까요? 자, 수학 1, 그다음 수학 2,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학 계열 학생 같으면 이제 미적분 아니면 또 기하 그렇게 선택하는데 이제 대부분 기하를 많이 좀 선택하는 편이죠. 네, 그러면 이제 수학 1에서부터 여러분들 자질을 보여주시는 자질이 무엇인지 방송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사체의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법이 있는데요. 이제 사체의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법에는 배아의 세포 분열이라든지 화석이 어느 시대의 생물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반감기라든지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 등을 지수함수의 개념으로 조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 등은 뭘로요? 지수함수로 적용하시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바로 그런 데시벨을 측정하고자 하는 소리 세기와 특정 표준 음의 소리 세기의 비를 상향 로그로 취한 다음 10을 곱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소음이나 소리의 크기를 로그를 사용하여 나타나는 이유를 조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어떤 무차원적 단위 이제 데시벨 측정하는데 소리 세기라든지 특정 표준의 소리 세기의 비를 사용할 때 상형 로그를 하고는 10을 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공기에서도 이 소리의 그 로그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도 우리 공학계열 학생 중에 좋은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진 빠를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진의 세기를 나타낼 때는 어떤 용어로 사용하죠? 네, 맞습니다. 리히터 규모로 사용하고 있죠. 리히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리히터 규모 1, 2가 아니고요. 리히터 규모 6과 7입니다. 그래서 리히터 규모 6과 7의 차이를 설명하고 지진의 세기의 상형 로그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공학계열 학생들 특히 지진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진이 좀 심각한 상태잖아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일본은 이로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한국도 여전히 간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뉴스에서 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한번 나왔었죠. 한국 역시 지진으로서는 안전시대가 아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지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보고서를 쓰면서 또 지진에 관해서 심화시킨다라든지 뭐 지질 쪽이라든지 토목 쪽이라든지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역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스가 될 수 있고 특히 지진은 정말 심화시키기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제 심화시킨다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과목에 관련해서 어떤 점을 자기가 이렇게 보고서 수행평가를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 점과 관련해서 이 수행평가를 보고서를 더 심화시키고 3학년 때는 더 완전 전문가를 심화시켜서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도 보여주면서 전공 적합성이 발전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빠를 수 없는 게 바로 지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밝기. 별의 밝기 등급을 나타내는 게 무슨 공식일까요? 바로 포구슨의 공식인데요. 열 역학에서 엔트로피, 정보량의 엔트로피 등 현대 과학에서 상형 로그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깊이 탐구해서 로그를 사용하는 이유를 조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로그라는 게 지금 제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진로, 특히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공학도로서를 희망하는 진로 학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로에 맞는 데는 다 좀 다 로고를 사용하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를 찾았으면 왜 그 공학부에서 왜 그 학과에서 왜 그 배우면서 왜 그 실제 상황에서 왜 로고를 사용했을까? 그 점에 관해서 풀이해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각과 호도법 들어보셨죠? 그러면 일반 각과 호도법의 관계를 조사하고 수학 분야에서 일반각 대신 호도법을 선호되는 이유를 조사하고 사격 거리라든지 군사용 무기에서도 호도법이 사용되는 이유를 조사하는 것. 이것도 좋은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이제 그냥 말씀드려 사격거리와 군사용 무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군사 대국이 됐죠. 지금 군사 거의 뭐 대국 선진국이죠. 군사 대국이고 국방력이 상당합니다. 더구나가 이번에 이제 미사일이 아니 미국에서 한국의 미사일을 좀 해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은 얼마나 열망만 정말 했던 정말 그 강대국 될 수 있는 특히 우리 한국의 뭐 K9 자주포라든지 특히 K2 소총 이런 게 아니 K2C라고 하던데 이번에 하는 게요. 옛날은 K2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지금 전 세계적인 인기가 굉장히 많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국방부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 국방 쪽이라든지 아니면 국방 쪽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좀 이것과 연관해 있는 진로라면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주제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깊은 바다 혹은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은 굉장히 깊은 수준 있죠. 캄캄한 수준. 근데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활용하죠? 네, 맞습니다. 음향 센서를 통해서 탐지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향 센서를 이용하여 물체의 위치를 알아내고자 할 때 삼각 함수를 이용한 선 배열 센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조사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삼각 함수를 이용한 선 배열 센서의 원리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죠. 아주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의 수학자 코후 들어보셨죠? 코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도형이 떠오르죠? 바로 코후 눈송이라는 도형을 만들게 됩니다. 자, 코후 눈송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와 그 다음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조사하는데 이 코후 눈송이라는 게 무엇과 유사한지 아세요? 바로 사람의 폐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웨덴의 수학자 코후의 바로 코후 눈송이가 사람의 폐와 공통점을 찾아서 조사하는 것, 이거 역시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정말 생명공학도 정말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공학계열에 관한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아, 공학계열 주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요? 주제 굉장히 많아요. 주제 굉장히 많은데 제가 방송으로 다 못합니다. 방송으로 이걸 뭐 지금 방송으로 제가 한 뭐 7개 아니면 6개 정도 이렇게 주제를 말씀드리잖아요. 좀 대략 계열별로 더구나가 이제 학과별로. 그런데 이 주제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거의 한 시간 정도 방송이 좀 소비가 될 거고 또 제가 또 지칩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방송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이런 주제가 있구나 그래서 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면 제가 이 주제로 방송을 드리면은 학생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응용을 해서 여러분의 진로와 응용을 시켜서 네, 뭐 수행평가라든지 보고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